여기는 일산 백석역 근처 쉐보레 매장 앞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일하다가 이곳을 와서 한번 봤었는데, 저기 매장 안에 그때도 트랙스 차량이 이제 출고가 되는 차량이라 번호판이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때 번호판 번호가 아니에요. 트랙스 차량은 액티브나 RS나 워낙 출고 대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전시차들도요, 한 대리점에 전시차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전시차를 가져가겠다는 분들이 줄을 서 있어요. 제가 저번 날에 왔을 때 전시되어 있는 차가 아닙니다. 또 다른 차가 들어와 있는데 번호판이 또 달려 있네요. 대신에 지금 저는 제가 좀 더 요즘에 눈길이 가는 이 트레일 블레이저 차량은 잘 안 팔리고 있어. 지금 이번에 그 가격을 올리고 또 헤더 디스플레이 빠지고, 그래서 사려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바라던 옵션들이 빠지고 더 추가되지도 않고, 2열 송풍구 같은 경우도 원했는데 들어가지를 않았고, 랩이 빠지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빠지고, 저 위에 있는 돼지꼬리 안테나 또 샤크핀 안테나로 바꿔지기를 바랬는데 그대로 나왔고, 그런데 금액은 최소한 200~300 정도가 더 올라 버렸고, 그래서 지금 이 트레일 블레이저가 저 트랙스에 밀려 가지고 잘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도 뭐 어떤 대리점을 방문해서 뭐 시승을 하고 뭐 응모를 하면은 추첨을 해서 이것저것 뭐를 준다고 이렇게 지금 이벤트를 하던데, 자, 이 차는 이비자 블루 색상입니다. 이비자 블루 색상인데, 처음에는 좀 파란색이라 좀 별로인 것 같았는데, 오늘도 제가 여기 지금 일산 쪽으로 일을 하면서 오다가 저 고속도로에서 이 이비자 블루 트블 차량이 달려가는 모습을 뒤에서 계속 봤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또 이 색상도 이쁘네요. 저기 저 일산 그 식사동을 들어갔다가 거기는 버스도 자주 안 다녀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나오면서 이제 여기 백석역 쪽에 내려서 이제 콜을 기다리면서 여기 쉐보레 매장 앞에 잠깐 또 와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근데 이 차 매장에는 뭐 수입차들도 그렇지만 특히 현대 기아차 그리고 또 이 쉐보레 전시장에 전시해 놓는 차들은 다 그 차의 최상위 모델을 갖다 놔요. 그래서 그보다 이제 하위 트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실제 차량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얘도 지금 트레일 블레이저, 얘도 지금 RS입니다. RS. 뒤에 보면은 저기 RS 배지가 있죠. 빨간색. 그래서 이게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은 이 트랙스나 트레일 블레이저나 저 뒤에 저 빨간 저 RS 배지 하나가 뭐라고
저 RS 배지 붙은 거를 원해서 최상위 모델들을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지금 트레일 블레이저도 만약에 트레일 블레이저를 제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저는 프리미어 트림에, 그러니까 그 깡통 LT 트림 바로 한 단계 위인 프리미어 트림에 옵션 2개, 썬루프 빼고 옵션 2개 추가하면요, 트랙스 RS 차량에 있는 옵션들 거의 다 들어가고, 오히려 트랙스 RS에도 없는 그런 옵션들이 몇 가지가 그 프리미어 트림의 옵션 2개는 옵션 구성이 좀 더 좋습니다. 물론 배기량도 엔진이 1350cc 엔진이 들어가고, 미션도 CVT 미션이 들어가고, 뒷자리 열선 생기고, 그리고 저 전동 트렁크도 트랙스는 그냥 일반 전동 파워 저 리프트 게이트인데, 얘 트레일 블레이저는 프리미어에 그 옵션 넣으면 쉐보레 보타이 프로젝션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 게이트라고 돼 있어요. 엄청나게 깁니다. 그거를 그 가격표에 다 적어놨더라고. 쉐보레 보타이 프로젝션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 게이터, 리프트 게이트. 그게 뭐냐면 저 트렁크 밑에 요 저 범퍼 밑에, 범퍼 하단에 이제 그 보타이 그 모양이 요 밑에, 범퍼 밑에 저 트렁크를 이제 열려고 할 때 저 앞에 가면 램프가 켜져요. 램프가 땅바닥에. 그러면 그 램프 불빛 켜져 있는 쪽으로 발을 이렇게 툭 밀어 넣으면 저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트랙스에는 없는 거고, 뒷자리 열선도 트랙스 RS에도 없는 거고, 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갑자기 생각을 하려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실내 소재나 어떤 그 끝부분 마감 처리한 것들도 트블이 트랙스보다 좀에 더 신경 써서 해놨어요. 뭐 아주 좋은 차들의 실내처럼 그렇게 인테리어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트랙스보다는 트블이 마감 처리가 좀 더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트랙스 RS에는 인조 가죽이 들어가는데, 이 트블은 프리미어 등급의 옵션을 넣으면 천연 가죽이 들어가요. 또 뭐가 있더라? 생각이 안 나. 물론 이제 저 돼지꼬리 안테나는 나중에 조금 더 작은 걸로 표 안 나게 그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저게 샤크핀 안테나가 아닌 거는 참 많이 아쉽고, 그리고 뒷자리 송풍구 없는 거야. 저는 뭐 뒷자리 앉을 일이 없기 때문에, 뒷자리에 또 누구를 뭐 태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는데, 자, 제가 다 기억이 안 났어요. 제가 그 트블 동호회 카페에 적었던 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일산 백석역에 있는 쉐보레 매장이고요. 저 트랙스 차량은 전시가 되기가 무섭게 임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번호판을 달고 출고가 되고 있고, 전시 차량도 줄을 서 있고,
자, 이 트랙스는 제 생각에는 LS나 LT까지는 가성비가 딱 좋아요. 2100에서 2400. 그런데 트랙스 차량을 2700 그리고 RS 같은 경우에 2825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차라리 이 페리된 트레일 블레이저의 중간 등급 프리미어 트림에 옵션 2개 넣으면 2989거든요. 2989만원. 그러면 164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상의 추가적인 옵션들이 들어가고 차량도 한 등급 위에 차고 엔진 배기량이나 출력이나 또 어떤 그 고속 주행할 때 주행 질감이나 그리고 또 전고가 높다 보니까 운전석이나 조수석이나 앉았을 때 아무래도 좀 그 실내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개방감은 이 트블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트랙스 RS보다는 이 트블 프리미어 등급의 옵션 2개는 2989짜리가 더 낫다는 생각이 요즘에 제가 많이 낫다는 생각을 요즘에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동호회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이것도 그 동호회 카페에서 어떤 분이 그분도 지금 트랙스를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 워낙 이제 대기 기간이 길다 보니까 트블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떤 게 낫겠냐. 그런 글을 올리셨길래 제가 거기에 대한 댓글을 쓴 겁니다. 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처음엔 트랙스 LS 깡통을 계약해 놨지만 출고까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예 기약이 없다 보니 저 또한 이래저래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페리전 트블은 사륜 풀옵 무사고 기준 2300에서 2600 선이더라고요. 이제 중고차가요. 페리 전에 트블 RS 사륜 풀옵 중고차들이 2300에서 2600 정도 하더라고요. 이분도 지금 RS 사륜 풀옵 중고차를 살까 아니면은 이 트블 중간 등급 프리미어 등급으로 갈까 좀 더 기다렸다가 트랙스 RS를 살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저라면 무조건 페리 트블 프리미어에 옵션 2개 넣고 2989짜리가 가성비로 접근했을 때 내외관 인테리어만 빼면 트랙스 RS보다 트블 프리미어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트블도 제가 타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물론 여유가 된다면야 페리 트블도 RS 사륜 풀옵이 당연히 좋겠지만요. RS 완전 풀옵하고 프리미어에 프리미어 트림에 옵 2개 추가한 금액을 비교하면 3634만원 빼기 2989만원은 645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집사람은 트랙스 RS가 디자인이 더 이쁘다고 트랙스 RS를 샀으면 하는 눈치고, 저는 트블로 가자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참고사항. 자, 트랙스 RS보다 페리된 트레일 블레이저가 우위에 있는 사항들. 자, 1.35 터보 엔진, CVT 미션, 156마력, 그리고 그 스탑 앤 스타트, 흔히 말하는 스탑 앤 고 시스템이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스노우 모드 해서 그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갑니다. 그 드라이브 모드에는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에코 모드, 그렇게 세 가지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가고요. 따로 또 스노우 모드라고 따로 또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트블은 트랙스 RS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트레이블에 더 있는 사항들이
트레일 블레이저에 있는 사항들이 액티브 에어로 셔틀하고 달릴 때 이제 저 엔진 냉각시켜주는 그 공기가 들어오는 양을 이제 앞 범퍼 쪽에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액티브 에어로 셔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전체에 자외선 차단 글래스가 들어가요. 자외선 차단 글래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2열에 열선 시트 있고, 또 선바이저에 조명이 들어갑니다. 트랙스에는 선바이저 조명이 없어요. RS에도. 근데 트블에는 이 프리미어 등급의 프리미어 등급의 옵션 사항은 아니고 그냥 기본 트림에 선바이저 조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쉐보레 보타이 프로젝션 핸즈프리 파워 테일게이트, 예, 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렇게 휠 타이어가 큰 것들을 보통 분들이 선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외관으로 보이는 뭐 디자인이나 큰 휠보다 오히려 저는 승차감을 좀 더 중시를 하기 때문에 굳이 큰 인치수의 휠을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트블의 프리미어 트림에는 17인치 휠이 들어가요. 17인치 저렇게 은색 크롬이랑 검정색 유광 크롬이 섞여 있는 머신드 휠이라고 17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트블 RS 트림에는 18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RS 트림에서 이제 240만 원이 더 비싼 사륜 패키지를 넣었을 때는 19인치 휠로 바뀝니다. 그런데 저 트랙스 RS 같은 경우에는 휠이 19인치거든요. 이 그 프리미어 트림에 트블 프리미어 트림은 17인치가 들어가고, 그래서 2인치나 휠인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같이 승차감을 조금 더 중시하는 사람들은 한테는 이 트블 프리미어 트림의 17인치 휠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전시장 앞에서 이 차 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 안에 계신 분이 슬쩍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서 옆으로 살짝 빠졌어요. 제가 뭐 이 매장에서 살 것도 아닌데, 자, 저는 제가 사는 근처에 이미 그 트랙스 LS 깡통을 계약해 놓은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트랙스나 트레일블레이저 가끔 일하고 다니다가 어떤 매장이 보이면 차는 제가 언뜻언뜻 이렇게 구경을 하지만, 예, 나중에 만약에 세보레 차량을 사게 된다 그러면 트랙스가 됐던 트레일블레이저가 됐던 제가 처음에 가서 그 트랙스 LS 깡통을 계약을 해놓은 매장에서 그 사장님한테 저는 차량을 구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매장 앞에서는요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저 트래버스 차량, 또 타오 차량, 이코노스 차량, 이런 차들은 사실 좀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나마 좀 팔리는 게 트레일블레이저하고 또 없어서 못 파는, 미국에 다 갖다 거의 전량을 미국에다 다 수출을 하고, 왜냐면은 달러 환산을 했을 때 미국에 파는 게 한 최소 4,500만 원, 5,600만 원이 더 비싸거든요. 트랙스 차량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 미국으로 수출을 보내고 국내에 물건을 풀지 않기 때문에 없어서 막 6개월, 1년, 2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저 트랙스 차량만 지금 잘 팔리고 있고 계약이 잘 되고 있고, 사실 그 위에 차량들은, 세보레의 다른 차량들은
사실 잘 안 팔려요. 네, 처음에는 저도 이제 가성비적으로 따졌을 때 제가 처음에 이제 2,100만원짜리 LS 깡통을 계약을 했듯이 2천만원 초반대에도 살 수 있는 차다 해서 제가 트랙스에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트랙스 LS 깡통을 받으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좀 더 올려서 이제 트랙스 RS까지 보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트레일 블레이저 중간 트림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돌아서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보다 보니까 모양도 이제 요즘은 트랙스보다 오히려 이 트레일 블레이저가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좀 더 이렇게 똥똥해 보이고 좀 더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좀 더 다부져 보이고 뒤에 후면부 모양도 좀 더 트레일 블레이저가 깔끔하게 좀 더 이렇게 안정돼 보이고 요런 요 트렁크 뒤에요. 자세히 보시면 저 트렁크 저 리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저렇게 각여져 있거든요. 근데 저 모양도 되게 신경 써서 만든 모양 같고요. 좀 더 다부져 보이고 더 이뻐 보여요,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RS 트림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가 저렇게 듀얼 머플러로 들어갑니다. 듀얼로 들어가요. RS는 저 배기구가 원형으로 된 배기구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RS랑 가격이 같은 액티브 모델은 사각형, 약간 사다리꼴 모양 사각형의 듀얼 머플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RS나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 오토 에어컨이 저 트랙스에 들어가는 그냥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라 듀얼 존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요. 그거는 운전석과 동반석의 온도를 각자 따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듀얼 존. 그래서 그것도 트랙스 RS랑 차이가 나는 점이고, RS나 액티브를 갔을 경우에 트블을. 근데 트블 프리미어 트림은 그냥 트랙스랑 똑같은 그냥 프로토 에어컨입니다. 듀얼 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랙스랑 트블 중에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운전을 할 때 가장 이런 특히나 시내 도로에서 신호등이 많기 때문에 신호등 앞에 정차를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써먹는 옵션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옵션이 오토홀드거든요. 근데 그 오토홀드가 저 트랙스에는 기본으로 달려 있는데 이 트블에는 오토홀드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아쉬워는 하시는데, 기존에 페리 전 트블을 타셨던 분들은 그 지금 트블에 없는 오토 홀드 기능을 이제 대체해서 그 ACC를 가지고 대체해서 쓰십니다. 제가 일전에 얼마 전에 제가 트블 차량 운전하고 하면서 찍은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신호를 받고 이제 신호등 앞에 서려면 브레이크를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그 ACC 쪽에 있는 버튼들 중에서 ACC를 활성화시키는 버튼 한번 누르고요. 그 다음에 그 속도 조절하는 레바를 밑으로 딱 내리면, 그러니까 ACC 버튼 누르고 레바를 밑으로 내리는 그 딱 두 가지 동작만 하시면 브레이크에서,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가 안 움직입니다. 오토 홀드를 걸어 놓은 것처럼 똑같이 차가 안 움직여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그래서 그 딱 두 가지입니다. ACC 버튼 누르고 그 속도 조절하는 레바를 밑으로 한 번만 딱 딸깍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오토홀드 기능을 대체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제가 좀 이 트블 쪽에 관심이 더 가다 보니까 트랙스는 안 보여드리고 이 이비자 블루 색상 트블 앞에서 이 트블만 제가 계속 비추고 있네요. 저쪽에 트랙스 차량이 있는데 저 앞에 저기 영업 딜러님이 계셔가지고 또 찍지 말라고 쫓아낼까봐 겁이 나서 저 앞으로 못 가겠네. 저쪽 제가 옆에 저 상가 옆 사이에 또 골목이 하나 있거든요. 복도 요쪽 가서 제가 복도까지 가면은 요 차에 여기 지금 요거는 트래버스 차량입니다. 트래버스 차량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트랙스 옆태 저 뒤태 그리고 요건 액티브 차량입니다. 검정 휠 내나 18인치입니다. RS만 19인치입니다. 자, 뭐 어쩔 수 없이 저기 뭐 차 저게 지금 남바가 나왔는데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나중에 혹시 저 차를 가져가신 분께서 클레임을 거시면 제가 그때 블러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 이제 트랙스 뒤태 트랙스도 이뻐요. 뭐 처음에 제 눈에 이뻐 보였으니까 제가 LS 깡통이라도 계약을 했겠죠. 이뻐 보이는데 이제 트랙스를 RS까지 갔을 때 금액이 트블 중간 트림인 프리미어랑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유용한 그 추가적인 옵션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배기량도 1350cc로 좀 더 커지고 출력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솔직히 그 고속 주행에서 트레일 블레이저가 한 시속 한 180km까지는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쭉 잘 치고 나가더라고요. 180까지는 밟아봤어요. 트레일 블레이저로. 근데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전혀 불안감 들지 않고 그 속도에서도 차로 변경을 해봐도 자세를 바로 잡고 차로 변경도 엄청나게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트레일 블레이저에 많이 마음이 가 있습니다. 자, 트랙스는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전장이 13cm가 깁니다. 트랙스는 4m 54 그리고 트블은 4m 41 그래서 13cm 정도가 더 길고 또 트랙스가 전고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외관상 봤을 때 트랙스가 조금 더 일반 세단 같아 보이면서 조금 더 이렇게 날렵해 보이기는 해요. 트랙스가 근데 이 트레일 블레이저는 전장이 13cm가 짧은데도 이제 전고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진짜 말 그대로 그냥 SUV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차 모양이. 그래서 이제 소형 SUV로 들어가는데 저 트레일 블레이저는 이제 크로스오버라 그러고 그래서 좀 더 차가 트랙스보다는 전장은 짧지만 전고가 높다 보니까 차가 조금 더 커 보이고 조금 더 단단해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좀 더 이렇게 좀 야무져 보인다. 조금 더 다부져 보인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자, 저처럼 트랙스 LS나 LT 또는 액티브 정도를 계약을 걸어놨다가 출고 대기가 워낙 길어지니까 트랙스 RS 모델로 바꿀까, 예, 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트블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공유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양 차량의 정보들, 그리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이렇게 틀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단은요, 트랙스가 됐던 트레일블레이저가 됐던 꼭 렌트카를 빌렸으라도 꼭 어느 정도 장시간 동안 운전을 해보시고, 본인의 운전 성향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옵션 비교를 해보시고, 승차감이나 어떤 그 고속에서의 주행 질감이나 또 실내 정숙성이나 운동 성능이나 또 실내 어떤 여러 또 이렇게 지금 트랙스나 트레일블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좀 실내에서 이렇게 좀 잡소리 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고, 양 차량을 충분히 타보신 후에 최종적인 현명한 선택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팁을 옆면에서 딱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이 튜브를 산다 그러면 트랙스도 그렇고 튜블도 그렇고 색상은 저는 밀라노 레드 색상입니다. 다른 차종에 흔히 없는 색상을 하고 싶더라고요. 흰색, 검정색, 그리고 뭐 회색, 그런 것들은 워낙 길바닥에 흔하게 돌아다니는 색상들이라, 제가 트랙스 LS 깡통을 계약할 때 그레이색을 한 이유는 그냥 2100만원짜리 깡통차답게 그렇게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세차를 자주 안 해도 되고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레이 색상을 선택을 했었는데, 만약에 트랙스 RS나 튜블 중간 등급 프리미어 등급을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흔하게 돌아다니는 차들에 있는 색상들보다 조금 더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색상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다른 그 유채색 색상들 중에서 저한테는 밀라노 레드 색상이 가장 이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랙스 액티브 차량의 검정 휠의 어반 옐로우 색상도 상당히 예뻐 보였고요.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끊으려고 했는데 좀 아쉬워 가지고 앞에 서 있다가 그냥 큰맘 먹고 전시장 매장 안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아까 우리 딜러 사장님하고 말씀 좀 나눈 다음에 지금 양해를 받고 이 팁을 실내를 잠깐 찍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빠르게 이미 뭐 이러저러한 영상들에서 다들 보시고 아시겠지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전시장에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하셔서 보셨겠지만, 자, 제 영상에도 실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이 트랙스하고 조금 틀려요. 여기랑 여기 송풍구 쪽 요 디자인이 틀리고요. 트랙스는 동그랗고, 그리고 요런 띠가, 요런 띠에 있는 요런 재질들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트랙스보다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아까 그 마감 품질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들이 잠깐만요. 자, 이제 트랙스를 제가 얼른 보여드릴게요. 자, 요 트랙스 차량을 보면 여기 지금 여기 이제 팔걸이 있는 부분 쪽에 요 끝에 요 끝에 처리가 좀 아쉬워요. 조금 이렇게 거칠어 보이고, 요거는 제가 이제 두 차를 한번 보면서 요거는 발견을 한 부분인데, 자, 지금 트레이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끝부분이 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딱 봤을 때 뭐 딱 눈에 거슬리지는 않는데,
트랙스 차량은 제가 처음 타면서 요 부분이 되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끝에 마무리 처리가. 그리고 요 문짝 모서리 요 끝부분도 트랙스가 조금 더 여기가 좀 마무리가 좀 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잠깐 타보고 얼른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에 앉았을 때고요. 트랙스보다는 확실히 얘가 전고가 높기 때문에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특히 여성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전방 시야가 더 넓게 잘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이제 SUV 스타일이라 요 앞에 유리창도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조금 서 있거든요. 트랙스는 조금 누워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아래로 보이는 이 시야각도 이 트랙스보다는 트레일블레이저가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실제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나 이 여성 운전자분들이 운전하실 때 시야각이 확실히 트레일블레이저가 좀 더 좋습니다. 이 단도 높고.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 버튼류 또 지금 또 여기 쓰인 이 소재도 틀려요. 트랙스하고 이 플라스틱 재질 자체가 틀립니다. 트랙스는 여기가 좀 끈적끈적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플라스틱 중에서도 소재가 조금 더 저렴한 소재를 쓴 것 같더라고요. 트레일블레이저가 여기도 플라스틱 소재도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요 대시보드 요런 데 써져 있는 플라스틱도 얘가 소재가 조금 더 좋은 거고요. 이게 완전 우레탄은 아니고 이것도 지금 플라스틱 재질인데 지금 요 빨간 띠 모양 여기도 조금 더 트블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색감도 좀 더 고급스럽고 실제 볼 때도 이런 소재가 이것도 사실 뭐 별건 아니지만 요런 데서도 조금씩 트랙스랑 차이를 보입니다. 자, 이 튜브를 제가 한 이틀간 렌트를 해서 타봤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만족스럽더라고요. 그 실내에서 엔진 소리도 트랙스보다는 좀 덜 들어오고 주행을 할 때도 확실히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그런 정숙성에서 트블이 조금 더 낫더라고요. 트랙스보다는. 그리고 물론 또 1350cc에 마력이 156마력 이라서 이제 17마력이 이제 높다 보니까 고속 주행을 했을 때 확실히 잘 나가더라고요. 트랙스가. 아니, 요 트블이 한 180km 정도까지는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쭉 잘 치고 나갑니다. RPM도 그렇게 막 흉기차처럼 그렇게 막 찢어지는 엔진 소리 내면서 RPM만 치솟으면서 차가 급가속을 했을 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트블은 밟는 대로 그냥 리니어하게 쭉 그냥 올라가요. 그 벤츠 BM 그런 차들처럼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더라고요. 악셀리 느낌이나 브레이키 느낌도 당연히 좋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번에 페리된 가장 바뀐 부분이 요 8인치, 11인치 계기판하고 모니터 얘가 바뀐 겁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해요. 깔끔한 군더더기 없고 깔끔합니다. 아주 뭐 실내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해요.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RS에 지금 풀옵션 같은데 지금 얘는 썬루프가 들어갔거든요. 이 115만원짜리 썬루프를 만약에 넣게 되면 앞자리나 뒷자리 앉은 승객이 상당히 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넓은 개방감이 느껴질 수가 있죠. 파노라마 썬루프. 근데 트랙스는 썬루프를 넣어도 70만원인데 요 정도밖에 안 돼. 썬루프 길이가. 그래서 보통 썬루프를 거의 다 빼고 출고를 하더라고요. 트랙스를 사시는 분들은. 근데 요 튜브를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이 파노라마 썬루프의 개방감 때문에 115만원 추가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썬루프가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썬루프 쪽에서 뭐
막 찌그덕 잡소리가 난다거나 또 누수가 된다거나 또 그리고 진짜 햇볕이 강한 여름에 야외에 세워놨을 때 얘가 유리창이 타사차들처럼 이렇게 갑자기 유리창이 자연적으로 깨져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복이 됐을 때 안전상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굳이 이 썬루프는 넣지 말자는 원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방감을 봤을 때는 썬루프도 넣으면은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확실히 썬루프 있는 게 개방감은 확실히 좋습니다. 완전히 여기가 지붕이 막혀 있는 것보다 이렇게 굳이 썬루프 창문을 열지 않더라도 서 있을 때나 달릴 때나 또 뭐 차박을 할 때나 차에서 잠깐 쉴 때나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으면 확실히 개방감은 좋아요. 요 뒤에 요 덮개, 요 덮개만 뒤로 저렇게 밀어놓고 요렇게 열어놓고 있으면 되니까. 저 위에 밤하늘에 초롱초롱한 별들이 떠 있다. 정말 경치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잠깐 차에서 쉴 때 앞열이나 뒷열에 앉아서 이렇게 딱 등받이 뒤로 제끼고 누워서 운전석에서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탁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좋겠죠. 자, 제가 잠깐만 찍는다고 했기 때문에 길게는 못 하고요. 뭐 이런 버튼, 이런 사용 설명 뭐 이런 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많이 올리셨기 때문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분 말고. 자, 얘가 이제 RS라서 듀얼존입니다. 여기랑 여기랑 다이얼을 돌려서 온도를 각각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요게 RS 모델하고 액티브 모델만 들어갑니다. 듀얼존 프로토 에어컨이. 중간 트림 프리미어에는 그냥 똑같아요. 여기서 바람 세기 조정하고 여기 버튼은 똑같고요. 여기서 조절하는 대로 운전석, 동반석 온도가 똑같이 돌아갑니다. 프리미어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토홀드 기능을 어떻게 쓰냐면, 자, 이렇게 이제 악셀을 밟고 가다가, 자, 신호를 받았어. 자, 브레이크를 밟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섰죠. 그러면 오토홀드가 있는 트랙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토홀드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요쪽에 있었나? 요쪽에 있었다. 요쪽에 있으면 그럼 오토홀드 버튼을 만약에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내가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만 밟고 차가 딱 정차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발만 딱 떼면 차가 앞으로 안 나가고 딱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게 오토홀드 기능인데 얘는 오토홀드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를 딱 한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ACC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자, 얘를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요 속도 조절하는 레바를 밑으로 한번 딱 내려주면 25km로 설정되면서 차가 그대로 멈춰요. 자, 요 버튼 한번 누르고 딸깍 밑으로 한번 내리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됩니다. 그러면 차가 오토홀드 걸린 것처럼 차가 앞으로 안 나가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파란불로 바뀌었다. 신호가 바뀌었다 하면 그때 악셀을 살짝 밟아주면 차가 다시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ACC는 살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25km 설정된 속도를 내가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올려주면 돼요. 50km, 60km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 ACC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요 캔슬 눌러가지고 꺼버리면 되고. 근데 끌 때 요 ACC 활성화시키는 버튼, 요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더라고요. 제가 렌트에서 빌려서 타서 해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트림은 요 핸들, 요 디크 핸들 안 들어가고, 얘는 RS에만 들어가고, 프리미어 트림에는 요 보타이 핸들, 요 보타이, 요게 노란색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 범퍼, 뒷 범퍼 쪽에, 달려있는 이 보타이도 노란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범퍼 모양이 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앞에 뒤에, 그 범퍼, 그릴 모양이 바뀌고, 얘는 이제 유광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블랙 그 크롬 유광으로 들어가는데,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광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이 급을 나눠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내관, 외관, 그런 좀 차등을 둬서
이 RS 트림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것보다 그냥 진짜 괜찮은 옵션들이 얼마나 좀 더 들어가나 비슷한 가격대에서, 그리고 실제 차를 운전했을 때 이런 뭐 개방감, 시야각이라든지 또 주행 질감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뭐 가속 성능이라든지 또 차의 어떤 활용성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더 이렇게 비중을 두고 시중을 하기 때문에, 뭐 앞에 그릴에 뭐 유광이 안 되고 그냥 무광으로 돼 있고 밑에 그 스키드 플레이트가 그것도 뭐 크롬이 아니라 그냥 뭐 실버 색깔로 무광으로 막 들어가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밖에 디자인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차의 전체적인 모양이 마음에 들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요런 것도 안 들어갑니다. 프리미어에는 요렇게 빨간색 요렇게 이쁘게 안 들어갑니다. 요런 거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차만 잘 나가고 잘 돌고 잘 서면 됩니다. 자, 요 뒷자리고요. 자, 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저 딜러님도 빨리 퇴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요 기어 노브도 얘가 저기 가죽으로 들어가요. 가죽으로. 기어 노브가 얘가 RS에서 들어가는지 그 사륜 옵션을 했을 때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가죽으로 들어갑니다. 트랙스는 RS도 여기 요 기어 노브 위에 가죽이 씌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앞모습 전체적인 모습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뒷자리, 요 뒷자리 여기 아까 말씀드린 요 열선 시트, 요 열선 시트 버튼 있고요. 얘는 트랙스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여기 이제 송풍구랑 요 USB 단자가 안 들어가는 건데 프리미어에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RS에도 송풍구는 안 들어가고요. USB 단자는 들어갑니다. 얘는 프리미어에는 이 USB 단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공간은 트랙스가 잼에 한 주먹 한 뺨 정도, 주먹 하나 정도 조금 더 여기가 공간이 더 나옵니다. 트랙스는. 근데 저는 뭐 뒷자리에 사람 태울 일이 없기 때문에 요 뒷자리 여기 공간이 더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아쉬운 게 요 등받이 각도가 잼에 서 있다는 건데, 뒤로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저는 뒷자리에 사람 태울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등받이가 서 있던 누워 있던 요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트림에는 요 중간에 이 암레스트, 뒷자리 암레스트가 없습니다. 그 옵션 두 개를 넣어도 이 암레스트는 안 생깁니다. 요거는 RS 트림에만, RS랑 액티브 트림에만 이 암레스트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커버도 두 개 있고 이 암레스트. 프리미어 등급에도 얘는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건데, 뭐 딴 거는 욕심을 안 내더라도, 왜냐면은 뒷자리에 사람을 안 태우더라도 앞에 타고 있을 때요, 음료수를 사고 앞에 또 뭐 이런저런 또 잡동사니 물건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가 공간이 부족하다 하면은 뭐 당장 안 마실 음료수는 요 뒤에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리미어 트림에는 암레스트가 빠진다는 거, 요거 잼에 아쉽습니다. 요 뒷자리 여기 요 USB 단자 빠지는 거, 얘도 잼에 아쉽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 수만 있으면. 자, 여기도 비교적 마무리가 좀 깔끔하죠. 끝부분이 둥그스름하게 돼 있죠. 이제 트랙스는 뒷자리도 여기가 쫌에 좀 거칠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손잡이 부분도 약간씩 디테일이 조금 더 트블이 조금 더 깔끔해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트렁크만 한번. 자, 이 트렁크를 제가 이 트랙스 여기에서 여기 요 뒷자리 등받이까지 여기랑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재봤는데요. 한 6, 7cm 정도가 트랙스가 좀 더 깁니다. 전장이 13cm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얘가 조금 요 길이는 조금 짧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차에서 잠깐 쉬거나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차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2열을 쭉 펴고 뒷자리에 만약에 눕는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한 6, 7cm 정도 얘가 더 트랙스가 더 길기 때문에 트랙스가 잼에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자, 그거는 꼭 뭐 그러한 상황이 필요한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요거는 있습니다. 트랙스는 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약간 그 경사가 약간 집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요 뒷자리 요 헤드 부분이, 헤드레스트 부분이 좀 생긴 모양이 틀려요. 이 튜브라고. 그래가지고 이 헤드가 걸려가지고 이 등받이가 이 헤드를 완전히 다 빼더라도요, 이 헤드 요 끝부분 고기가 저기 앞에 그 앉는 부분에 닿여가지고 좀의 요 등받이가 살짝 경사가 집니다. 완전히 일자로 이렇게 플랫이 안 돼요. 근데 이 튜블 같은 경우는 거의 플랫이 되더라고요. 제가 눕혀보니까. 얘 헤드레스트를 딱 빼면요, 이 헤드레스트 끝부분이 밑에 시트에 안 닿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 더 일자로 완전히 판판하게 플랫이 되더라고요. 자, 요 플랫 되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이거 지금 또 누가 또 전시차를 가져갈 수도 있는데 소중하게 다뤄야죠.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와서 살짝 눕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단이 졌죠? 단이 졌는데, 트랙스는 이게 2단 분리가 안 되는데, 튜블은 요 바닥에, 요 판이 2단 분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고요. 이 판을 빼가지고 요 위에 부분에 걸치면은 딱 그대로 일자로 플랫하게 됩니다. 이제 이 판때기가 요 위로 올라오면 완전히 플랫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뒤에가 거의 경사가 많이 안 지면서 풀플랫이 되더라고요. 지금 저 앞에 헤드레스트를 앞으로 쭉 안 뺐기 때문에 얘가 지금 조금 서 있는데, 다 빼면은 플랫하게 됩니다. 자, 요 정도로 요거 다시 원위치 복귀시켜 놓고, 그리고 요거, 자, 안전벨트도 제대로 원상태대로 해놓고, 문 닫을 때 묵직하죠? 물론 트랙스도 묵직한데, 트블이 잼에 더 묵직한 것 같아. 이게 문 두께가 한 요 정도? 한 1cm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0.5나 0.7mm 정도가 조금 더, 이 트블이 두껍더라고요. 이 문짝 두께가 트랙스보다.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살짝 내려놓을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잘못 말씀드린 게, 페리 전에 이제 그 이비자 블루가 있었는데, 페리 전 모델도 나중에 이게 세비지 블루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요 아까 컬러 색상명은 이비자 블루가 아니라 세비지 블루입니다. 그래서 이비자 블루는 조금 더 하늘색에 가까운 좀 연한 색깔이고요. 이 세비지 블루가 조금 더 진한 파란색인데, 아주 새파란색은 아니에요. 그 뭐 BMW 뭐 저기 3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파란색처럼 완전 진한 파란색은 아니고요. 얘도 거의 이제 하늘색 느낌인데, 이비자 블루보다는 좀에 더 진한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비자 블루가 아니라 세비지 블루라는 거까지 제가 정정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 얼굴은 안 나오게 찍었습니다. 자, 끝.